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봅니다. 우리 총유에서 비법인 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과 다음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 금전 채무를 보증했다. 그럼 어떤 게 둘 중에 어떤 게 총유물 처분일까요? 그 저기 총유물 써 있죠? 총유물을 매매하면 처분행위가 따르니까 이것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인데 그냥 뭐 예를 들어 종중이 금전 채무를 보증했다. 이건 총유물 자체의 처분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개인 간의 금전 채무 그냥 보증하는 거죠. 총유물 처분이란 뭐 종중에게 산이 있다면 그 산 자체를 뭔가 해야겠죠. 이렇게 산 자체를 매매계약해야 돼. 이런 게 처분행위예요. 그냥 뭐 누구 보증 섰다. 이건 공유물과 상관없습니다. 이건 처분행위 아니다. 둘 다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자, 56번 총유 설명 옳지 않은 겁니까? 1번 비법인 사단이 자 가로쳐요.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로 이건 총유물 처분이 아니다 해서 바로 1번이 답입니다. 2번 비법인 사단이 자 가로쳐요. 타인 간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가로 이건 총유물 관리 처분이 아닙니다. 맞아서요. 3번 총유물 보증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단독이 할 수 없죠. 총유물은 보증 행위도 사원총의 결의, 관리 처분 다 사원총의 결의입니다. 4번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동그라미 대표자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단독으로 당사자 될 수 없습니다. 총유에서는 그 소송할 때도 사단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돼요. 대표자가 될 수 없다. 5번 비법인 사단인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서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일반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가 되죠. 조합원 재산은 다 비법인 사단 재산은 다 총입니다. 그래서 특히 1번, 2번 두 개 비교하세요. 우리 시험에 나올 때가 됐습니다. 57번 지상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지상권은 일필토지 전부가 아닌 일부 동그라미 용의물권 일부에 성립할 수 있다. 2번 지상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 지상권 설정자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강의죠. 먼저 지상권 갱신 청구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거절당했을 때 매수 청구하는 거죠. 선택이 아닙니다. 3번 지상권은 지상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여기까지 사선권에 맞았습니다. 다음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가 남겨둔 채 지상물 소유권만 별도로 양도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상물과 지상권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다. 4번 지상권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자 양수인 동그라미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네요. 당연히 소멸 청구할 수 있죠. 당연합니다. 답이 4번이네요. 5번 금융기관이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동그라미 칩니다. 지료 없는 지상권 동그라미 이게 담보지상권 무상 지상권 설정받으면서 채무자 사용수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누가 사용해요? 채무자의 사용수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제3자가 아니에요. 다음 금융기관은 그 토지 무단점이자 제3자에 대해서 지상권 동그라미 지상권 침해를 근거로 임료상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무상이니까 임료이익이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침해자에게 건물 철거 청구하고 토지 반환 청구합니다. 그런 거지 임료상당에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토지가 공유일 때 관습상 법정기상권입니다. 자 그럼 토지를 가불병이 공유합니다. 지상에 각 건물이 있어요. 공유물이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토지죠. 공유물 토지에 지상권이나 법정기상권이 생긴다 해보세요. 그럼 이거 엄청난 처분행위입니다. 이게 생기면 가불병은 내 땅 30년 사용 못하거든요. 엄청난 처분행위라 공유물 처분행위는 전원동의 얻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갑이 지분만 처분했다. 지분만 전매했다. 지분 처분 전원동의 필요 없죠. 그러니까 법정기상권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갑이 건물을 지을 때 을동이 얻었다. 을 지분까지 합하니까
지분 과반수 동의어도 건물 지었다. 그럼 전원동이 아니죠. 생기지 않는다. 근데 갑을병이 공유물을 분할합니다. 공유 토지, 공유지 분할이 있다. 그럼 공유물 분할은 언제나 전원 참여, 언제나 전원 동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원동이 있으니까 이때만 법정 사고 생긴다. 전원동의만 찾으세요. 그 다음 이제 강제행위에서 강제행위는 저당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가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형제간에 형이 동생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형제가 지니까 동생 아파트에 저당 잡지 않고 그냥 빌려줘요. 이게 일반 채권자. 근데 동생이 몇 년간 연락도 안 하고 돈 안 갚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이 재산 경매할 수 있는데 이제 경매하려면 저당권이 없으니까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럼 소장이 갑에게 날라오면 갑이 이거 빼돌려버립니다. 빼돌려버리면 을이 승소하더라도 찾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민사소송할 때는 보통 소장을 보내기 전에 먼저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가압류는 이렇게 소유자 몰래 해줘요. 그리고 소장을 딱 보내요. 소장을 받으니까 갑이 빼돌려야지 보니까 이미 여러 개 딱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승소 판결 받으면 이게 집행 권한으로 채무자 부동산을 강제 입행하는 거죠. 그럼 강제 입행하면 그러니까 가짜 압류가 진짜 압류를 압류나 또는 본압류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보통은 가압류부터 먼저 하고 압류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가압류 꼭 할 필요 없죠. 성질 급하면 바로 경매 압류합니다. 선택사항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강제경매와 관법제보입니다. 여기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고 여기 갑소유 나대지만 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1번, 2번에서 어디에 법정지상권이 생길까요? 저 1번이죠. 이 건물이 있으니까 끝까지 건물이 있게 법에서 도와주고 여기 건물 없고 나대지잖아요. 그럼 끝까지 나대지로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여기는 발생하고 여기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법정지상권은 1초 만에 답이 나와요. 제일 처음에 1초 만에 건물 있죠. 끝까지 있게 도와줘요. 1초 만에 건물 없죠. 그럼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게. 자, 이제 이 토지의 저당권이나 아까처럼 가압류가 나와요. 여기도 토지의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나왔다. 그럼 어떤 토지에 돈 많이 빌려줘요? 당연히 나대지가 많이 빌려주고 건물이 있는 토지라 토지가 적었으니까 돈 적게 빌려줍니다. 근데 이 토지가 여기는 많이 빌려주고 여기서 윗살이 먼저 그래서 토지가 강제경매가 나왔다. 강제경매란 저당권자가 경매한 거 아니에요. 이자가 경매하면 의무경매입니다. 아까 이러게 하는 게 강제경매예요. 그래서 의리 경락받으면 지상의 건물 관법지 인정됩니다. 그럼 법정사고 인정되면 건물이 철거되지 않아요. 그럼 건물이 살아있으면 의리 토지 경락가를 적겠어요. 그러더라도 이 적게 빌려줬죠. 경락대금으로 충분히 채권 회사니까 굳이 철거할 필요 없어서 인정해 줍니다. 여기는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줬는데 멋대로 딱 건물 짓네요. 근데 또 토지가 강제경매가 나왔다. 의리 경락받으면 이 건물은 관법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아서 이 건물이 철거돼야 돼요. 그래야 의리 경락가를 나대지 가치로 많이 써서 이 경락대금으로 이렇게 채권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자 결론. 경매에 나오면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 경매 그러면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 만약에 부동산에 저당권, 가압류, 압류가 세 가지가 다 있다. 그 중에 날짜 제일 빠른 게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이렇게 저당권, 가압류, 압류가 다 있다면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를 당시에 돈을 제일 많이 빌려주니까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를 당시에 건물이 있었으면 인정되고 셋 중에 제일 빠를 당시에 건물 없었죠? 나대지였죠? 그럼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니에요. 이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를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가 기준이고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니다. 셋 중에 제일 빠른 거.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 자, 문제 봅니다. 58번. 관법제 설명 옳지 않은 겁니까? 1번 토지 공유 나왔죠? 그럼 전원동이 있을 때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 자 지분 과반수 동의 동그라미. 그럼 전원동이 아니죠? 그럼 제일 끝에 성립하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2번 강제금에 있어서 관서상 법정에서 인정되기 위해서 매각되고 완납시 틀렸어요. 여기는
가압류가 안 보이죠? 그럼 가압류 없이 곧바로 압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압류 효력 발생 시 글을 고쳐야 돼요. 가압류가 없으니까 여기를 어떻게? 압류 효력 발생 시 글을 고칩니다. 정답 2번이고 3번 관습상 법정 동그라미 법정 등기 없이 법정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해서 등기 없이도 동그라미 맞았습니다.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다. 4번 시공에서 뭐 어려울 필요 없어요. 써요.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수의실 건축 갑. 그러면 갑토지에 수의실 건물, 갑토지에 갑건물이 있네요. 그럼 동일인 소유입니다. 그 다음 그 부지를 타인에게 매도했다. 그럼 소유자 달라지죠. 그럼 관법지 발생한다. 맞았어요. 5번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있는 자가 가로쳐 보세요.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 신축하로. 그럼 동일인 소유 아니죠. 그러니까 법정 영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은 여기 틀렸죠? 2번입니다. 59번 지역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요역지 소유권이 양도 이전되면 지역권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간다. 등기 없이 따라가죠. 2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하는데 다른 자 취득합니다. 3번 자 가로쳐요. 자 가로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서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 여기까지 가로. 이 괄호를 갑과 을이 이렇게 했거든요. 갑과 을이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자기들이 뭘 한지 몰라요. 도대체 이게 임대차인지 전세권인지 모릅니다. 법원 가서 물어봤더니 그것이 지역권에 관한 합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요. 당신들의 한 행동이 그게 지역권이에요. 라고 법원에서 가르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역권이 뭐예요? 물어봤죠. 그럼 학원 다녀 가르쳐줘 그랬어요. 4번 어느 토지에 대해서 통행지역권이 종된 권리죠. 그럼 종된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 토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주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5번 승역지에 관해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 소유자에게 승역지 사용으로 입은 손해보상 동그라미 유상이죠 해야 됩니다. 기간은 영구적이라 손해보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 자, 그다음 60번에서 이제 전세권 전업기간 요즘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이거 지금 외웁니다. 일단 토지 건물 똑같아요. 최장기 제한은 몇 년이죠? 전세권 최장기 제한 10년.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전세권 전자를 제가 써볼게요. 전자. 자, 1, 2, 3, 4, 5. 최장이라 장 써봐요. 자, 6, 7, 8, 9, 10에서 10년이에요. 눈만 크게 뜨면 안 들립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토지에 없는데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게 있고, 먼저 최단기간 이게 1년이에요. 1년. 그러니까 최장은 다 있죠. 10년. 최단은 건물에만. 그리고 법정갱신도 건물에만. 그럼 법정갱신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그럼 313조에서 둘 다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그럼 이건 어디만 있다고요? 건물만. 보세요. 법이 하나라 건전합니다. 잘 보세요. 법이 하나가 건전해요. 지금 그 다음 먼저 법정갱신 등기 없이. 그 다음에 보세요. 건전한 단일법. 법이 하나가 건전해요. 그래서 어떻게 온다? 건전한 단일법. 그 글자 수 10글자. 그럼 완벽하죠. 완벽하다. 자, 60번. 전세권 설명 옳지 않은 겁니까? 1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 동그라미. 법정. 여기 등기 없이도 맞았죠.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다. 2번. 토지 전세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 언제든지 상대방에서 전세권 소멸을 통과할 수 있고 6개월 전에 끝난다. 313조. 4번은 자, 토지 전세권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는데 1년을 한다. 이게 최단기 1년이고 아까 건전한 단일법. 토지가 틀려서 정답. 4번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가 소유자는 소멸 청구할 수 있죠. 5번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 동그라미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그 장래 조건물 채권을 미리 양도할 수 있죠. 그럼 소멸하면 전세금 필요 없으니까 1년 후에 소멸한다면 1년 후에 생길 걸 오늘 미리 양도할 수는 있다. 정답은 3번. 61번 전세권 설명 옳은 겁니다. 전세권은 토지 건물 가능하죠? 토지 건물 가능하다. 니은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의 가름 대신할 수 있어요. 그 전세권은 용의물권 성격과 사모물권 다 겸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빼면 4번이 정답입니다. 62번 유치권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게 자, 보건복지부 매신, 보건복지부 매신, 보증금 반환 채권은 그 건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정되지 않는다. 2번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음리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보세요.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죠? 임대인에게. 그럼 임대인은 사람이죠. 임대인이 물건이에요, 사람이에요? 임대인 물건입니까? 사람이죠. 그러면 이건 사람에 대한 채권입니다.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에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에 대한 채권이라 유치권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건물에 관한 채권이 아니다. 이건 사람에 대한 겁니다. 정답이 2번. 유치권은 물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에요. 이건 임대인, 사람에 대한 채권이라 유치권 행사 못한다. 그래서 2번 아직 시험에 안 나왔죠. 주의하세요. 3번 자 수급인 동그라미. 수급인 재료한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그럼 이건 예외적으로 수급인 소유예요. 원래는 보통은 도급인 소유가 되는데 이건 예외적으로 수급인 소유입니다. 다음 동래강 건물에 해당하는 기동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유치권 가질 수 없습니다. 유치권은 타물권에 인정되는 거죠. 내 걸 내가 유치하는 거 아닙니다. 자 4번 채권자가 채무자 동그라미 직접점유자 동그라미. 그럼 써요. 그냥 돌려준 거다. 그냥 채무자에게 그냥 돌려준 거예요. 이런 유치권 넣습니다. 다시 그냥 돌려준 거다 썼죠. 직접점유를 해서 간접점유하는 경우에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접점유는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직접점유를 맡겨야 돼요. 5번 유치권자가 점유 침탈로 유치물의 점유 상실 동그라미. 그럼 유치권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 알아둡니다.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게 우리가 우물에 유물없다 기억납니까? 우물에 유물없다. 이것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있다. 거의 다 있다 하면 돼요. 100% 아니고 거의 다 있다. 그래서 우선면제 없죠? 물상대위 없죠? 유치권은 점유권에 의한 물청이 있고 유치권에 의한 물청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있다. 그럼 여기 수반성 있다. 부종성 있다. 불가분성 있다. 그 다음 간이변제 충당권 있다. 비용상환 초원권 있다. 다 있다 하시면 돼요. 거의 맞아요. 뭐만 없다? 우물에 유물 없다. 그 다음 아까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이 우리가 보건복지부 매신에 외웠어요. 이게 이제 매매대금이 외상대금, 대표지금 예가 건축자재대금 채권, 시멘트 매매대금, 시멘트 외상대금, 시멘트 대금. 그래서 이것을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매신했다, 배신했다. 유치권 X. 그 다음 이 건물에 유치권이 있다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도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에서 이 가짜 유치권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 가짜를 막해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면 이건 가짜일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경락인에게 못 나가라고 대항 행사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 후라도 진짜 채권이 있다면 유치권 성립합니다. 채권이 진짜 있다면 유치권 성립해요. 근데 성립하더라도 경락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이때도 유치권 성립해요. 성립하더라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함으로써 경매 등기 후에 나올 가짜 유치권을 미연히 방지합니다. 진짜 유치권도 대항할 수 없으니까 이때 가짜가 나올 수 없겠죠. 이 가짜를 막기 위해서 판단 기준이 뭐예요? 저당권이 아니에요. 가압류가 아니에요. 뭐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 또는 경매 등기하면 압류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경매로 인한 압류효력 발생이 기준이에요. 저당권이 아니다. 가압류가 아닙니다. 체납처분 압류 아니에요. 체납처분 압류는 세금을 안 낸 겁니다. 무슨 압류? 경매로 인한 압류. 다른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63번 민사유치권 설명 옳은 겁니까? 동그란 1번 유치권자는 유치물 과실이 금전인 경우 이를 수령하여 다른 채권자는 먼저 유치권 담보된 채권의 변제, 간접 변제 충당할 수 있다. 맞았어. 1번이 정답. 아까 유치권은 우물에 유물 없다. 빼고 다 있다. 그래서 간접 변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1번을 뭐 몰랐더라도 자 2번 유치권자가 유치물 자 가로쳐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 가로. 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 없이도 할 수 있죠. 사용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 의무가 있답니다. 있다. 그러니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나 소유자 승낙 없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더라도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사용료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다. 3번 건물공사 대금 채권자가 그 건물에 관해서 유치권 행사한 동안에 그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 진행한다죠. 유치권이 있더라도 이건 채권이라 소멸시 별도로 진행합니다. 4번은 자 권리금 뭐예요? 권리금? 그럼 아까 보건복지금의 유치권 X. 5번 유치권자가 가로칩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가로 전에 부동산에 관해서 동그라미 쳐요. 유치권 취득 동그라미. 그럼 제일 끝에 대항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이 말에 속지 말아 했죠. 그 유치권 취득에 앞서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라 했어요. 뭐가 기준? 경매 개시결정 등기 또는 경매일한 압류 효력 발생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경매 등기 전에 취득했죠. 그럼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다. 정답은 1번. 설사 1번을 몰랐더라도 나머지 다 한 거죠. 64번 저당권 설명 옳은 겁니다. 자, 기억 저당권이 설치된 건물이 중축 동그라미 중축된 경우에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의 사례 약정이 없다면 중축되어 부합 동그라미 안가 중축된 부분이 독립성이 없으니까 부합됐죠. 그럼 부합물에도 다 미친다 맞았어요. 니은 저당부동산 교환 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가 있다면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의한 방해 배제가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당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에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여기 방해 제거 청구와 방해 예방 청구 있어요. 있다. 디귿 이제 367조 저당물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 개량을 위한 유익비를 지출하여 가치 증가 현존하면 그 비용을 저당물 매각되면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327조 리을 채권자 아닌 타인 명의 동그라미 제3자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피담은 채권 실질적 귀독 지체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그러니까 제3자 명의로 저당권이 있을 때 원칙 무효인데 근데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제3자에게 채권이 기속될 만한 여기 실질적 이유가 있으면 그 제3자 저당권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1번입니다. 65번 계약 성립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한 당사자 의사해석 문제로서 당사자들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 그 의사에 따라 계약 당사자 확정합니다. 2번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 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 보증금 수수는
임대차 계약 요건이 아니에요. 임대차는 법에 차임 지급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임이 임대차 요건이지만 보증금은 요건은 아닙니다. 요건 아니다. 3번 계약이 의사 불합치로 동그라미 쳐요. 성립하지 아니한 동그라미. 성립하지 않았네요.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해 손해 동그라미. 손해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자 535조가 친절하게 써줬네요. 계약 체결상 과실 보세요. 계약 체결상 과실은 계약은 체결 성립됐어야 돼요. 성립됐어 체결됐어야 535조가 적용돼요. 성립 안 했죠. 그러니까 535조 적용될 수 없다. 그래서 유추 적용에서 손해배상 적용할 수 없답니다. 이때는 750조예요. 계약이 성립이 안 왔으면 750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성립도 안 했다면 535조 가지고 청구할 수 없다. 4번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 가택임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행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 성립합니다. 5번 청약자 의사표시나 관세부에서 승낙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동그라미 맞았습니다. 그 사실을 안 때 틀려요. 인식한 때 틀려요. 사실이 있는 때 맞아요. 이때 성립한다. 답은 3번입니다. 66번 위험부담 설명 옳은 겁니다. 후발주 불능이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는 동그라미. 그럼 이건 위험부담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이죠. 2번 편무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위험부담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쌍무계약에서만 위험부담 동시합류권 적용됩니다. 3번 당사자 일방이 대상 청구권 행사하려면 그럼 뭔가 줘야 돼요? 맨입을 해요? 뭔가 줘야 되죠? 일방이 대신 생긴 물건을 청구하려면 뭔가 줘야 되죠? 맨입이 아니에요. 상대방에서 반대급부 뭔가를 이행해야 된다. 이행해야 됩니다. 줄 것 주고 대신 생긴 거 청구합니다. 4번 당사자 쌍방 규칙사에 없는 써봐요. 태풍. 예를 들어 태풍. 태풍은 매도인 매수인 쌍방 규칙 없죠. 태풍으로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이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동그라미. 계약금 반환해야 됩니까? 태풍으로 별장이 없어졌다. 그럼 태풍은 매수인 잘못 없죠. 그럼 매수인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죠. 그럼 계약금 줬다면 받아야겠죠. 그래서 반환해야 한다 맞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 5번 누리민법은 원칙이 채무자 위험부담 원칙을 합니다. 67번 자, 동시상황에 있는 거 그랬나요? 기억은 자 해제 동그라미 니은 구분 소유적 공익관계를 해소 동그라미 디귿 전세권이 소멸 동그라미 이렇게 다 나가리 뭐 무효, 취소, 해제, 해소, 소멸, 소실 이런 건 다 동시행이에요. 근데 리을만 주의 리을만. 근저당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가로쳐요. 첫 번째 가로 낙찰자 써봐요. 병, 경락인평. 경락인평에 채무자 써봐요. 갑 썼죠?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까지 가로. 다음 다시 가로 두 번째 가로 쳐요. 자 가로칩니다. 근저당권자 그리고 써요. 을에 낙찰자가 병이죠. 써요. 병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 가로. 그럼 앞가로는 병과 갑이고 뒷가로는 을과 병. 사람이 다르죠. 사람이 달라서 동시행 아니다. 미음 가등기 담보에 있어서 가로칩니다. 첫 번째 가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 가로. 두 번째 가로 채무자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미 인도 의무 가로. 그럼 채무자가 돈을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못 갚았으니까 부동산을 등기 넘겨주고 인도해 준 거죠. 그럼 동시행. 그래서 청산금 지급과 채무자가 본등기가 동시행입니다. 그럼 리를 빼면 답이 4번이 됩니다. 68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제3자가 하는 의사표시 수익의 상담은 낙약자 동그라미 낙약자가 돈 주는 거죠.
이번 낙약자는 자, 가로쳐요. 자가로 기본관계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가로. 그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죠. 요약자와 낙약자가 기본관계죠. 그 기본관계니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2번입니다. 한번 낙약자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가로쳐봐요. 수익자 동의 없이 가로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누가 했죠? 계약을 요약자와 낙약자가 했죠. 그럼 둘이 해지합니다. 자유롭게. 수익자 병동이 필요 없어요. 4번 수익자는 계약 해지 못하죠. 해지 못하니까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이나 의무도 없습니다. 5번 수익자는 취소 못해요. 해제 취소는 계약 당사자, 요약자, 낙약자가 합니다. 수익자 제3자는 계약 당사자 아니죠. 따라서 요약자의 제한행위 능력을 이뤄도 어떻게든 취소 못해요. 취소는 갑과 을입니다. 요약자와 낙약자. 정답은 2번입니다. 69번 계약해지 설명 옳지 않은 겁니까? 1번 당사자 일방 이행을 최고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 명백한 경우 그 일방은 가로쳐요. 이행 제공 없이 가로 맞습니다. 내가 하더라도 상대방이 안 할 게 명백해요. 그러면 그냥 이행 제공 없이 최고 없이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다. 2번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매수인의 기책 사유로만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없어요. 자기 잘못이니까. 3번 계약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수적 채무 동그라미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 못합니다.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돼요. 해지는 못한다. 4번 당사자 일방이 이행 지시를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럼 해지하면 소급의 실효가 되니까 둘 다 이행할 필요 없다. 다음 상대방은 상대방이든 뭐든 둘 다 계약 이행할 책임 없다 해서 맞았어요. 5번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자 원상회복 동그라미 원상회복 범위를 정함에서 과실상계 동그라미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실상계는 교통사고 6대4, 7대3 나누죠. 왜 나눠요? 손해배상하려고. 그래서 과실상계는 손해배상할 때 적용됩니다.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 달라요. 모의고사 3주차도 나왔죠. 원상회복은 잘못이 있든 없든 다는 겁니다. 손해배상은 잘못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과실상계는 원상회복에 나오지 않아요. 손해배상에 나온다. 그래서 아직 5번 시험이 안 나왔다 그랬죠?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동영목에서 3주도 나왔고 지금 4주차 또 나왔어요. 이게. 올해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70번 계약금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계약금 포기한 계약 해지의 경우 그럼 여기 누가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따라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번 계약금 계약은 계약의 부수행인 중된 계약이죠. 3번 이제 계약금을 자 위약금 동그라미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 사이 특약 동그라미 특약 약정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 있죠. 반면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위약금 성질 없다. 자 4번은 임의규정 계약금 포기하고 행사를 해제권은 당사자 합의 동그라미 배제 동그라미 임의규정이라 합의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5번 매매계약 시 계약금 자 일부만 동그라미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답 틀렸죠.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이 아니라 약정한 그 계약금 전액. 그래서 만약에 계약금이 1억이에요. 1억. 일부가 7천만 원만 받았다. 그러면 7천만 원 100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1억 100, 2억을 상환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가지고 10분 쉬고 나머지 이어서 하겠습니다.